급속히 고령화가 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치매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정부에서도 치매 노인들을 조기에 발견해서 빨리 치료를 하고 최대한 상태를 유지시키면서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주어 최종적으로는 치매 노인도 가족도 좀 더 편안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여러 사회적 장치들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집에 계신 노인께서 치매가 의심될 때 도대체 어디서부터 알아봐야 하는지 난감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가장 손쉬운 방법은 동네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는 것입니다. 이때 무슨 과를 가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을 수 있는데 정신과, 신경정신과, 신경학과, 신경외과 이름들이 비슷비슷해서 헷갈립니다. 우선 정신과는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그 정신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정신과는 미친 사람들만 가는 곳이라고도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신과는 사람의 심리뿐 아니라 뇌의 기능에 이상이 생겨 기분이나 생각, 기억력 등의 문제가 생기는 질병들을 치료하는 과입니다. 오랫동안 정신과라는 이름이 줬던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 몇 년 전에 공식 명칭은 정신건강의학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아마 신경정신과라는 이름이 더 익숙하실 겁니다. 원래의 공식 명칭이었는데 1970년대에 신경과가 분리되어 나오면서 그 전에 전문의를 따신 분들은 신경정신과 의사, 이후로는 정신과 의사로 전문의 자격증이 주어지다 보니 요즘도 정신과라고 찾아가 보면 간판에 신경정신과라고 적혀 있는 경우도 간간히 있습니다. 1970, 80년대부터 독립해서 자리 잡기 시작한 신경과는 뇌뿐 아니라 인체 내 모든 신경계의 질환을 다루는 과입니다. 그래서 주로 보는 질병은 뇌졸중이나 파킨슨병, 간질, 두통, 말초신경질환 같은 것들입니다. 신경외과는 말 그대로 외과이다 보니 수술을 하는 과입니다. 주로 보는 질병은 신경과와 비슷하지만 수술이 필요한 뇌출혈이나 뇌종양, 척추질환 등을 주로 치료합니다. 신경외과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신경과는 간혹 신경내과, 뇌신경과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 세 진료과는 모두 뇌를 다루기 때문에 치매 진료를 봅니다. 하지만 동네 의원으로 찾기엔 정신과가 가장 무난하며 또 장기적으로 치매 노인을 관리하는 데에도 정신과가 좀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하튼 어떤 과를 가든 간에 굳이 대학병원 같은 큰 병원을 가려다가 시간이 지체되는 것보다는 일단 간단한 진료와 기본 검사를 한 뒤 필요하다면 동네 의사의 권유에 따라 큰 병원 전문 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치매라고 보기엔 애매하다거나 미리 알아보고 예방하고 싶은 경우 또는 독거노인같이 열악한 상황이라면 본인이 알아서 병원에 가시겠지 하며 그냥 두다가는 시기를 놓칠 수 있습니다. 진짜 치매는 본인 당사자는 문제점을 잘 느끼지 못하고 게다가 이 병 자체가 회복이 되는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지체되면 그만큼 상황이 악화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사회적 장치가 바로 치매안심센터입니다. 각 지역의 보건소에 문의하시면 해당 치매안심센터의 위치와 전화번호 등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하시면 기초상담을 나눈 뒤 MMS이라는 선별검사를 받게 됩니다. 검사 결과 인지기능이 떨어진 것으로 의심되면 전문 의사를 만나 신경인지검사와 같은 진단검사를 통해 치매 여부를 판단합니다. 치매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어떤 원인으로 인해 치매가 온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감별검사를 받으러 협약병원으로 의뢰되는데 거기서는 뇌 MRI와 심전도, 흉부 X선 검사, 피검사 등을 받아 최종 진단을 받고 병원 치료로 연계됩니다. 선별검사에서 이상이 없으면 2년 후에 치매센터로부터 다시 검사를 받으라는 연락이 올 거고 선별검사에서는 안 좋았지만 진단검사에선 별 문제가 없었다면 1년 후에 재검사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치매센터의 더 큰 역할은 바로 방문검사입니다. 노인분들께는 치매센터를 직접 찾아오시는 것마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치매센터 직원들은 스케줄에 따라 지역의 보건소나 주민센터, 복지관과 노인정 등을 돌면서 거기에 오신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선별검사를 해드립니다. 점수가 낮게 나오면 치매센터에 직접 한번 나오시도록 안내드려서 진단검사를 받으실 수 있게 연결해드리죠. 선별검사와 진단검사까지는 무료이고 협약병원을 가서 받아야 하는 감별검사부터는 비용이 들지만 이 역시도 직접 병원을 찾은 경우보다는 금액이 적습니다. 치매센터에서는 노인들의 상태에 따라 치매를 예방하거나 완화시켜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운영합니다. 쉼터라고 부르는 교실인데 그림도 그리고 노래도 부르고 춤도 배우죠. 좀 더 전문적으로 인지재활 프로그램이란 것도 진행되고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의 힘든 점에 대해 함께 의논을 나누기 위해 가족 모임도 개최됩니다. 이런 서비스는 치매센터뿐 아니라 그 지역의 복지관과 주민센터, 요양원, 사설기관 등에서도 마련되어 있는데 마치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내듯이 노인분들께 다닐 곳, 할 일을 제공해 드립니다.
어떤 약이나 치료법보다도 사실 이런 활동들이 노인의 정신건강에는 정말로 효과적이기 때문이죠. 치매가 심해져 거동이 불편해지면 셔틀버스를 타고 등하교를 할 수도 있고 점차 중증이 되면 야간까지 돌봐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정도가 되면 집에서 모시기가 힘들어져 가족들은 차츰 요양원을 알아보시게 되죠. 이때 가족들은 많이 고민하고 망설여지고 또 한번 큰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요양원에 입소시켜야 하는 뚜렷한 기준은 없습니다만 노인이 지금 계신 곳이 집인지 아닌지 자신을 돌봐주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하는 상태가 되면 힘들게 집에서 모시는 것이 큰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거동이 거의 안 되거나 욕창이 생겨 의료적인 처치가 필요한 상태가 되면 집보다 요양원이 나을 수 있는데 이러한 기준들은 만나뵈는 가족분들도 대충 동의하시는 선인 것 같습니다. 더 상태가 나빠져서 의사와 간호 인력이 상주하면서 의료 처치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땐 요양병원으로 옮기시게 되는데 대부분의 치매 노인들은 결국 요양병원에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다시 치매안심센터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가서 그 밖의 서비스로 병원에서 치매약을 처방받아 드시는 분들은 약값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모두 다 해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일정 자격 조건이 있고 한 달에 3만 원까지만 환급받는 형식입니다. 치매 노인이 길을 잃었을 때를 대비해 이름표를 나눠드리고 필요하면 실종될 경우를 감안해 미리 등록해 놓을 수도 있습니다. 기저귀나 미끄럼 방지 양말 같은 치매 노인에게 꼭 필요한 소모품들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치매 환자들을 위해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두 가지 큰 복지 정책이 있는데 먼저 노인장기 요양보험입니다. 우리가 내는 건강보험료에 일정 금액을 추가해 마련한 보험체계인데요. 해당 지역 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을 하시면 담당 직원이 가정방문을 한 뒤 주치의사로부터 일정한 양식의 의사소견서를 받아오게 한 뒤 심사 결과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노인의 상태에 따라 1에서 4등급으로 차등을 두는데 등급에 따라 요양보호사를 이용할 수 있는 시간과 비용을 지원받게 되고 나중에 요양원에 입소하게 될 경우 순위 배정에 반영이 됩니다. 그런데 치매 노인들은 초기엔 신체 상태는 좋기 때문에 종종 적절한 평가와 지원을 못 받고 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평소엔 아무것도 모르시던 분들이 희한하게도 나라에서 누가 나왔다고 하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는 멀쩡히 대답을 잘하셔서 신청한 가족들이 난처해질 뿐만 아니라 실제로 등급도 제대로 못 받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치매 특별 등급이라는 것도 있으니 잘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두 번째 복지 정책은 산정특례 제도입니다. 난치성 질환이나 희귀질환 등은 치료 비용이 많이 들 뿐 아니라 치료 기간도 매우 깁니다. 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몇몇 질환들에 대해 공단 지원금을 높여서 환자 본인 부담금을 낮춰주는 제도인데요. 중증의 치매 환자들도 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혜택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몇 가지 검사들이 필요할 수 있는데 이 제도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의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국세청에서는 치매 환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연말정산 때 세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가끔 장애 등록은 안 되냐고 물으시는데 결론적으로 치매는 장애인으로 등록되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복지 시스템들을 잘 활용하여 치매라는 긴 병을 돌보는 데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